아파트 외벽에 프로젝트 빔을 비춰 유명 작가들의 작품을 보여주는 미디어 아트가 코로나 확진자가 여럿 발생한 천안에서 선보여 주민들의 마음의 상처를 달래주고 있습니다.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엊그제부터 시연하고 있는 미디어 아트에서는 고을을 비롯한 유명 작가들의 그림 등을 아파트 외벽에 비춰 사회적 거리두기 차원에서 집안에 갇힌 주민들에게 위안이 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밥펑크. 오늘은 뮤지엄입니다. 밥펑크 뮤지엄은 저의 뮤지엄입니다. 제 작업 중에 소개하고 싶은 그런 작업들,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들을 좀 저 스스로 좀 의미도 좀 부여해보고 옛날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그런 뮤지엄입니다. 입장료는 없습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저의 팝펑크 뮤지엄으로 진행된 내용은 첫 번째는 이제 아파트 아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파트 아트가 이렇게 좀 공공예술로 이렇게 카테고리가 좀 이어져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는 팝펑크 텍툴 전도사 이렇게 돼서 팝펑크 저희가 텍툴이라는 소프트웨어를 앱이죠. 아이패드에서 돌아가는 앱인데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소개했고 그걸 가지고 재미있는 워크샵 그리고 미디어 퍼포먼스 이런 것들을 했었거든요. 그런 내용들을 한번 전달해보고요. 그리고 이게 아이들하고 아주 굉장히 이렇게 소통하기에 참 좋고 어린이들뿐만 아니라 처음으로 미디어 아트를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아주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한번 전달해 보려 합니다. 세 번째는 제주도의 푸른밤이라고 해서 제주문화재단하고 함께 진행했었던 워크샵인데요. 이때는 참여했던 분들하고 게러지 밴드, 다 아이패드를 이용했죠. 게러지 밴드를 이용해서 밴드도 만들고요. 그리고 그분들이 하고 싶었던 제주도의 전설이나 이야기들을 텍툴로 이렇게 극으로 만들어서 돌문화공원에서 발표하는 내용의 다큐멘터리인데요.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도 좀 언급을 하면서 제가 미디어 아트를 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들 그리고 하드웨어들을 어떤 식으로 공공예술에 이용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과 함께 새로운 작업들을 해나가는지를 한번 차근차근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 단지에 주차를 하기 위해서 이제 제가 지하 주차장으로 이렇게 들어가고 있는데 어떤 어르신이 주차를 하고 있었어요. 주차를 하고 있었는데 창문을 활짝 열어놓으시고 음악을 아주 크게 틀어놓고 흥얼거리시면서 주차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나왔던 노래가 윤수일 아저씨의 아파트였어요. 그래서 아하, 아파트. 그 당시에 제가 아파트를 소재로 해서 미디어 아트, 공공예술을 작업을 기획하고 있었는데 그 할아버지 때문에 아이디어를 떠올리게 됐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때 생각은 아주 단순하게 출발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아파트에서 굉장히 많은 행사들이 있는데 경로잔치 같은 걸 하거든요. 아니면 장이 서거나 저희 동네에는 그렇습니다. 어린이들을 위한 어떤 연주회 같은 게 막 열리긴 하는데 저는 그때 여기에 윤수일 밴드를 초대해서 아파트를 함께 부르면서 춤추고 떼창을 하면 참 재밌겠다. 그런 아주 단순한 생각에서 아파트 아트는 시작되었습니다. 아주 어릴 적이었어요. 한 20대에 제가 일하던 회사에서 윤수일 아저씨를 만난 적이 있었어요. 저는 그때 짬이 아주 별로 없는 그런 아주 그냥 막내였기 때문에 그냥 따라만 다녔었는데 정말 멋있었고 같이 노래방에 갔던 기억이 납니다. 거기서 진짜 노래방에서 아파트를 불러주셨어요. 잊을 수가 없네요. 가수는 저런 거구나 라는 걸 알게 되었고요. 저와 이 아파트와의 운명은 아주 오래전부터 시작되었지 않나 싶습니다. 아파트 아트를 아주 짧게 좀 정리를 해볼게요. 아파트 아트는 지역문화 발전을 위한 공공예술입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다 함께 뭉쳐져 있기도 하고 굉장히 규합되기도 좋고 반상회 같은 것도 잘하고 여러 가지 하시잖아요. 이렇게 모이기가 편하기 때문에 스스로 여기에서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만들어낸다면 굉장히 재미있는 문화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지역 문화 프로그램이죠. 그리고 어린이를 위한 미디어 아트 교육이기도 합니다. 아파트에는 뭐 한 수백 명? 많으면 막 더 많을 수도 있겠죠. 각 연령층들이 살고 있잖아요. 그 중에서도 가장 대중적인 어린이, 초, 중, 고생, 대학생, 전 연령층이 다 계층별로 살고 있잖아요. 그분들이 아직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을 미디어 아트 교육을 시작하는 거죠. 그런 미디어화 할 수 있는 좋은 소재를 가지고 있는 곳이 아파트였습니다. 이런 것들이 모여서 미디어 공공예술 프로젝트가 되는 거죠. 다 함께 놀고 공부하고 재미있게 퍼포먼스를 보여주면서 우리 지역 문화를 스스로가 배워가고 정체성을 만들어가는 그런 예술입니다. 아파트 아트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게 있는데요. 그 첫 번째는 네트워크입니다. 네트워크는 컴퓨터 하드웨어와 아주 피지컬한 두 가지가 있는데 실제로 아파트 외벽에 미디어 파사드를 하기 위한 하드웨어들, 그리고 그걸 운영하기 위한 하드웨어가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인간이죠. 인간. 아파트 주민들이 필요하죠. 주민들 중에 이번에 제가 선택한 주민들은 어린이들입니다. 실제로 이 아파트를 선택하는데도 굉장히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아산 지역의 아파트 단지 중에 일일이 다 답사를 하고요. 그리고 주민회의에 다 부탁을 드려서 허락을 받고 그들과 미팅을 하면서 이런 일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서로 협조하게 되는 그런 과정이 있었고요. 그리고 제일 어려웠었던 점이 뭐냐면 어린이들을 선별하는 거였어요. 어린이들을 선별하는 거였는데 아직 해보지 않았던 그런 일들이기 때문에 어른들이 잘 모를 수도 있고, 그리고 어린이들이 뭐 두려워하거나 뭐 이럴 수도 있었는데, 그래서 어린이들을 직접 교육을 해야 하는 그런 필요가 있었어요. 칸이 있잖아. 네모난 칸이 있는데 여기가 여기서 채, 이렇게 채야 아이. 재미있니? 손가락을 써야 돼. 두 손가락을. 두 손을 치. 너도 이제 놔. 이세정이도 손을 딱 놓으면 돼 이제. 놓고 그렇지. 니네들이 힘을 합쳐서 이런 영상을 지금 그리고 있는 거야. 얼마 보고. 똥이요. 하늘에서 그룹 그리면 되겠다. 근데 합치면 엉망진창이네. 그래서 저희가 선택한 거는 뭐였냐면, 태어나서 처음 그리는 거대한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꼬마들이 그림을 그릴 수 있는 한도가 예를 들자면 뭐 작은 스케치북 정도잖아요. 스케치북에, 아니면 뭐 크다 그러면 내가 살고 있는 방 벽 정도의 뭔가 어린이들이 뭐 간단 아까 얘기했던 뭐 똥을 그리든 뭐 이런 것들이었는데,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의 벽에 무려 100m 가까이 되는 20층이 넘는 한 벽에 내가 그림을 그리는 거죠. 어린이들에게 이런 기억을 선물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그런 기억을 가지고 있는 어린이들이 나중에 어른이 돼서 내가 살았던 그곳을 기억할 수 있는 아주 굉장히 좋은 추억으로 만들어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더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어린이가 될 수 있다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었던 겁니다.
이번 아파트 아트에서 아주 중요한 저와 어린이 그리고 아파트 여기에 연결고리로 아주 중요하게 역할을 했던 게 텍툴입니다. 텍툴은 오스트리아에 있는 회사에서 개발한 미디어 아트를 위한 어린이용 앱인데요. 지금은 버전도 좋아지고 아이패드가 좋아져서 굉장히 다양한 기능들이 추가되었지만 초기에 첫 번째 버전의 텍툴 같은 경우는 뭐 지금하고 유사하긴 합니다. 어떤 한계점이 있었냐면 한계이자 장점인데 그냥 라이브 페인팅만 되는 겁니다. 저장이 안 돼요. 저장 언두도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시 실수하면 그냥 끝입니다. 그러니까 지울 수가 없는 거죠.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굉장히 솔직하게 그림을 그릴 수 있었어요. 내가 만약에 저의 얼굴을 막 그린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과거로 돌아갈 수가 있는데 안 됩니다.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니까 저 스스로가 뭔가 이렇게 조바심이 나기도 하고 틀리면 어떡하나 하고 걱정하기도 했지만 오히려 그 반대로 더 저의 성격이 드러나게 되고 더 대범해지고 저 스스로가 그림을 그리는 거에 두려움이 없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점이 가장 훌륭한 텍툴의 장점이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텍툴은 오스트리아라고 하는 유럽의 아주 그 유서 깊은 예술의 나라? 아르츠 일렉트로니카에도 매년 부스가 있을 정도로 매년 거듭해 오면서 좋은 소프트웨어와 앱으로 성장을 했어요. 그러면서 스트리트 아티스트들이 사용하기도 하고 선생님들이 쓰기도 하고 어린이 교육을 위한 어떤 사람들이 극단을 만들기도 하고 어린이 스스로 뭔가 자발적으로 예술작품 활동을 하기도 하는 아주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나라에서도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 텍툴을 아주 초보용 미디어 아트 교육으로 이용을 해서 사람들이 쉽게 미디어 아트에 접근을 하면서 새로운 방법으로 자기들이 더 좋은 방법으로 이제 개발해 나갈 수 있다면 그렇게 하기 위해 가장 좋은 베이직 소프트웨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였죠. 가격도 너무너무 저렴하고요. 가격도 저렴하고 앱스토어에서는 누구나 다 구입하실 수 있고 이걸 가지고 하는 건데 가장 좋은 장점이 뭐냐면 네트워크가 된다는 겁니다. 네트워크 드로잉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네트워크 드로잉. 그러니까 일종의 아이패드가 지금은 제가 한 대지만 2대, 3대, 4대, 5대가 함께 있는 거죠. 근데 이분들이 전부 다 함께 한 화면에다가 그림을 그릴 수 있게끔 만드는 일종의 네트워크입니다. 그래서 1, 2, 3, 4, 5가 있다라고 했을 때 아이패드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전부 와이파이 네트워크를 갖고 있잖아요. 똑같은 IP를 갖고 있는 네트워크를 서로가 커넥팅하면 한 명이 마치 게임에서 방을 만들듯이 본인의 네트워크로 이름을 지어서 하나를 만들게 되면 나머지 4명이 조인을 하는 겁니다. 그럼 한 화면에서 제가 그림을 그리지만 나머지 사람들이 그림을 그렸을 때도 똑같이 다 그림을 그려져서 하나의 화면이 되는 협업을 할 수 있는 아주 최적화된 재미있는 놀이가 될 수 있는 거죠. 아파트 아트는 이외에도 이제 저희들이 만든 아트워크들이 미디어 파사드로 상영이 되었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아파트 벽면이 워낙 거대하니까 100여 미터까지 되니까 거기에서 사람이 막 걸어 나오는 걸 보면 동네에서 이렇게 산책하시던 분들한테서 이제 처음에 이렇게 아이디어를 꺼낸 거였는데 인사라기보다 너무 놀라지 않을까. 그래서 자이언트 휴먼, 거대한 사람들이
걸어 나오는, 괴물들이 걸어 나오는 뭐 이런 장면들. 그리고 그 배방읍에 있는 아파트 단지 바로 앞에가 지방도로가 있는 곳이어서 그때가 퇴근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차들이 엄청나게 막혀 있는데 차 안에서 사람들이 아마 굉장히 거대한 이 자이언트 휴먼을 보고 너무 놀라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이런 작업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대미 작가가 그린 반고 작품, 그리고 박준영 작가가 만든 반고 작품 영상,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이거는 뭐 아르테미지움처럼 반고나 요새 아주 유명한 아티스트들의 아주 이머시브 전시회가 많이 열리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는 특정한 장소에서밖에는 볼 수가 없으니까 그냥 우리 아파트에서도 이런 작품들을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직접 그리거나 편집해서 재미있는 영상으로 만들어서 이걸 아파트 벽면에 또 미디어 파사드로 내보내는 작업들을 했고요. 그리고 저희 동네 친구인 OM킹을 특별히 초대해서 프로페셔널한 일러스트레이터가 텍툴을 가지고 직접 그림을 그리는 장면도 이렇게 보여드리는 걸로 했어요. 그래서 어린이들이 보고서 와, 나도 나중에 어른이 되면 저 언니처럼 잘 그려야지. 그리고 우리 아파트 벽이 이렇게 멋있는 캔버스가 될 수 있다라는 걸 살고 계신 분들한테 보여드릴 수 있는 그런 작업들을 선보였습니다. 아파트 아트는 어찌 보면 제가 작업해온 것 중에 가장 가까운 곳에서 출발한 그런 작업이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속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과 함께 이 작업을 하면서 저 스스로가 되게 많은 가능성을 보기도 한 그런 공공예술 작업인데요. 그 이후에 굉장히 많은 전국에 있는 아파트 단지에서 저에게 아파트 아트를 해달라고 메일이 왔었습니다. 메일이 왔었지만 예산이 필요합니다. 이걸 하려면요. 그냥 할 수는 없고요. 왜냐하면 혼자서 그냥 프로젝터나 아이패드를 가지고 이런 작업을 하기에는 가능한데, 건물 전체를 매핑을 하기 위한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좀 많은 예산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으니, 이런 부분들은 따로 뭐 저에게 문의하시거나 알아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에 가장 많은 건축물, 그리고 가장 많은 미디어라고 할 수도 있는 아파트를 새롭게 주민들과 함께 꾸밀 수 있다면 우리나라 전체가 되게 재미있는 캔버스가 되고 세계에서 유일한 아파트 아트가 존재하는 그런 나라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2부는 텍툴과 관련된 아주 재미있는 얘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칸이 있잖아. 네모난 칸이 있는데 여기서 채, 이렇게 채야 아이. 재미있니? 손가락을 써야 돼. 두 손가락을. 두 손을 치. 너도 이제 놔. 이세정이도 손을 딱 놓으면 돼 이제. 놓고 그렇지. 니네들이 힘을 합쳐서 이런 영상을 지금 그리고 있는 거야. 얼마나 똥이야. 하늘에다 그룹 그리면 되겠다. 근데 합치면 엉망진창이 돼.